대체 이 나라는 왜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세계가 철수에 실패한 내전의 한복판, 혼자서 자국민 전원을 구출해낸 나라, 미군조차 떠난 전장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챙기며 구조대를 보낸 나라. 알고 계셨나요?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을요. 이제껏 강한 나라가 답이라고만 믿어온 사람들이 한국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라는 말이 진짜 무엇인지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켄싱턴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랍니다. 각 나라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제 전문 분야죠. 그런데 무려 3년 동안 한국에 대해 끔찍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누군가 한국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눈을 굴렸거든요. 한국?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 작은 나라가 세상에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틀렸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에요. 모든 게 바뀐 건 런던의 추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책상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답니다. 이런 나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나라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무척 흥분되어 있더군요. 브뤼셀 EDURA 센터의 마르티네즈 박사였어요. 켄싱턴 교수님, 다음 달 국제사회전략회의 기조연설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기회였거든요. EDURA 센터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 중 하나였으니까요. 각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할 거였죠.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의 비밀 연구 프로젝트요. 사회 결속력에 대해 3년간 특별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사회 결속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구 주제였거든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팀처럼 협력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어느 나라가 국민들을 하나로 묶는데 가장 뛰어난지 비밀리에 연구하고 있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깊이 생각했어요. 책장엔 강대국들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가득했죠. 벽에는 미국 지도가 걸려 있었고요. 중국 정부에 대한 연구 파일들과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말이에요. 이 모든 크고 강한 나라들에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늘 다투고 있었어요.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억지로 협력하게 만들어야 했죠. 러시아 지도자들은 엄격한 통제로 시민들을 관리해야 했고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발표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단결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제목을 타이핑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작은 목소리 같았죠. 한국은 어때? 재빨리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은 그냥 작은 반도일 뿐이야.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한국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 뭘 알겠어? 하지만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맴돌 수 없는 노래처럼 계속 돌아왔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에 관한 자료를 열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꾸 딴 생각이 나더군요. 한국에 대해 본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모습들이요. 그만해, 올리비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나라들에 집중하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작은 균열이 곧 거대한 구멍이 될 거였답니다. 다음 2주 동안 발표 준비에 매달렸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의 사례를 모았죠.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었고요. 거울 앞에서 연설 연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때? 브뤼셀로 떠나기 하루 전날 여행 가방을 쌌어요. 강대국들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를 살펴봤죠. 인상적이었고 중요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앞으로 걸어갔어요. 별 생각 없이 검색창에 한국을 입력했죠. 본 것이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 돕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시계처럼 정확하게 협력하는 동영상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백만 명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사례들이었죠.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이게 맞을 리 없어 속삭였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짐 싸기를 마쳤어요. 하지만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브뤼셀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영국 시골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가는 동안 계속 한국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반도 국가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던 건 아닌지 궁금해졌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발표가 끝날 때쯤이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 완전히 매료될 거였어요. 한국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될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건 앞서가는 이야기고요. 먼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해야 했어요. 브뤼셀 회의장 건물은 정말 거대했어요. 유리문을 지나 들어가니 신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크게 울렸죠. 그 소리가 거대한 로비에서 메아리 쳤어요. 마치 궁전을 걷는 것 같았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제 인생 최대의 발표 순간이었죠. 안내판을 따라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었을 때 보인 광경에 멈춰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장 안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태블릿과 노트북에 메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끈 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해 보이는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각자가 보이지 않는 국기를 어깨에 메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듯 보였어요. 앞줄에 제자리를 찾아 앉아서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결속력에 대한 제 발표를 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죠. 두 번째 줄에서 검은 생머리에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여성을 발견했어요.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더군요. 이름표를 보니 중국에서 온 시출리였어요. 자신만만해 보였죠.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답니다. 몇 분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쓰는 내용에 동의하는 듯 했어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중국에는 14억 명이 있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저도 예전에 크고 강한 나라들에 대해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녀 옆에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잘 차려입은 일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일본에서 온 이즈미 코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색깔별로 정리된 탭이 달린 두꺼운 서류 폴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것이 준비성과 질서를 외치고 있었답니다.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완벽하게 정리된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생각이 거의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일본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항상 준비되어 있지. 이것도 제가 예전에 기술과 조직력이 좋은 나라들에 대해 생각했던 방식과 똑같았죠. 그들 뒤에는 차트와 그래프를 연구하는 키 큰 독일 남성이 있었어요. 하이너 드리커는 올바른 계획과 충분한 노력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책상 위에 3가지 색깔의 펜을 가지런히 놓고 깔끔하고 정확한 메모를 하고 있었답니다. 독일의 효율성이 모든 것의 답이야. 그의 자세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태도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었거든요. 창가 근처에는 레이첼 워커라는 미국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친근하고 낙관적으로 보였지만 자신감도 넘쳤죠. 밝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서류에 줄을 그으며 읽는 내용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생각도 알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가 사람들을 가장 잘 단결시키는 거야. 이것도 제 예전 사고방식에서 익숙한 생각이었답니다. 러시아에서 온 우스티아 샤핀도 있었어요. 아주 곧게 앉아서 진지해 보였죠. 메모는 완벽하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거의 웃지 않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탐정처럼 분석하는 것 같았답니다. 위에서부터 강한 리더십이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의 진지한 표정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예전엔 이걸 믿었었죠. 프랑스에서 온 마레 로슈는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펜을 예술품처럼 쥐고 아름답고 유창한 글씨체로 메모를 했어요. 가끔 회의장을 둘러보며 살짝 미소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학생 세이드 마츠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궁금해 보였죠. 각 발표자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며 노트북 여백에 질문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의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각자가 자신의 나라가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각자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시출리는 사람이 많은 큰 나라가 자동으로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즈미는 좋은 조직력과 준비성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이너는 효율성과 노력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레이첼은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답니다. 우스티아는 지도자들의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마레는 자신의 나라 문화가 다른 곳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죠. 세이드는 올바른 질문을 하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한국. 그 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 중 단 한 명도 작은 반도 국가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연구에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회의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강대국에서 온 이 뛰어난 사람들이 곧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 없는 곳에서 자신들의 크고 강하고 중요한 나라들이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였답니다. 발표 자료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만져봤어요. 그 컴퓨터 안에는 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걸 들으면 얼마나 놀랄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라게 될 거라는 건 그때 전혀 몰랐답니다. 드디어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는데 손이 살짝 떨렸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대국에서 온 자신만만한 얼굴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죠. 리모컨을 누르니 뒤쪽 대형 스크린이 밝게 켜졌어요. 발표 제목이 굵은 글씨로 나타났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단결은 지도자들이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나오죠. 청중 몇 명이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봐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미국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미국부터 시작해보죠, 말했어요. 미국은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함께 일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화면에는 총기 문제로 논쟁하는 미국인들의 뉴스 사진이 나타났어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싸우는 모습들도 있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의견이 갈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답니다. 청중 중 미국 여성 레이워커를 봤어요. 친근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며 찌푸리고 있었죠. 미국은 연합된 나라라고 하죠. 계속했어요. 하지만 위기가 생길 때마다 미국인들은 더 단결되는 게 아니라 더 분열되는 것 같아요. 레이첼이 팔짱을 꼈어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보였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어요. 다시 클릭했어요. 이번엔 중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시출리를 직접 보며 물었어요. 중국에는 14억 명이 살고 있어요. 분명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겠죠? 화면에는 코로나19 초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중국의 여러 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서로 제대로 협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은 마스크가 너무 많았고 어떤 곳은 전혀 없었답니다. 시출리가 노트북 타이핑을 멈췄어요.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불편한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단결된 것처럼 보이죠. 설명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위에서부터의 통제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회의장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걱정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다음에는 러시아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엔 북한. 그리고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억지로 협력하게 만드는 다른 나라들이 나타났죠. 이 모든 나라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말했어요. 그들의 단결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지한 러시아 여성 우스티아 샤핀이 메모 쓰기를 완전히 멈췄어요. 읽기 어려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독일의 위기 전문가 하이너 드리커는 책상에서 펜을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완벽한 조직력도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럼 진짜 단결과 가짜 단결의 차이는 뭘까요? 회의장 안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진짜 단결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함께 일하기로 선택할 때 일어나요. 지도자의 명령이 필요하지 않아요. 위협이나 처벌도 필요 없죠.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거예요. 호기심 많은 캐나다 학생 세이든이 손을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실제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완벽한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얼굴들로 가득한 방을 둘러봤습니다. 강대국에서 온 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크고 강한 나라들이 생각만큼 단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단결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걸 보장해요. 회의장이 너무 조용해져서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이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답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리모컨에 손을 뻗었어요. 그들의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준비가 됐었죠. 하루 만에 단결할 수 있는 나라는 여러분 나라들보다 작습니다. 인구도 여러분 나라들보다 적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크고 강한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초조하게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도대체 제가 어떤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리모컨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몇 초 후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 거였답니다. 리모컨을 클릭했어요. 거대한 화면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크고 굵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봤다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도미노가 하나씩 넘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시출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이즈미는 재빨리 3번 눈을 깜빡이더니 회의장 안을 둘러봤어요. 혹시 농담인가 싶었나 봐요. 레이첼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강아지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이너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비복갔답니다. 그러면 화면에 쓰인 글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진지한 우스티아조차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제가 본 그녀의 가장 놀란 표정이었을 거예요. 회의장이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소리까지 들렸답니다. 한국? 누군가 속삭였어요. 세이든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남한이라고도 부르죠.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여러분의 크고 강한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한국 지도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대한 나라들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였답니다. 한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보다 훨씬 적어요. 한국은 거대한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죠.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 동안 더 큰 나라들이 한국을 지배하거나 한국 땅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청중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요할 수 있지? 하지만 이걸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2024년 지진 경보 때 서울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백만 명의 휴대폰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렸죠. 마법처럼 모든 지하철이 안전하게 멈췄어요. 모든 버스가 조심스럽게 길가로 섰답니다. 모든 건물의 전광판에 즉시 같은 비상 메시지가 떴어요. 서울의 규모 5.2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설명했답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즉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죠. 아무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지 않았어요. 모두가 완벽하게 조직된 춤처럼 함께 움직였답니다. 영상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줬어요. 수백만 명이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직장인들이 노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죠. 10대들이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을 위해 문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누가 어디로 가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영상을 멈추며 말했어요. 정부 관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비상방송으로 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자동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즈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일본도 지진 대응 절차가 있는데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도 훌륭한 비상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세부적인 지시를 따르는 거죠. 한국은 지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시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수능날, 즉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험날 사진들이 나타났답니다. 매년 11월 한국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봐요. 이 하루 동안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사진들이 놀라웠어요. 시험 시간에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활주로에서 기다리는 비행기들이 있었어요.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는 경찰관들도 있었죠. 시끄러운 기계를 멈추는 건설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전화 통화 대신 조용히 걷는 직장인들도 있었답니다. 정부가 이런 변화를 명령하지 않아요,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마레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이 모든 걸 조직하겠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조직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5천만 명이 하루 동안 자동으로 한 팀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예시를 더 보여줬어요. 한국의 선거날이었답니다. 한국 선거 때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교통 시스템이 스스로 조정돼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투표소를 알고 있어요. 정확히 밤 9시가 되면 나라 전체가 멈춰서 텔레비전으로 개표 결과를 함께 봅니다. 화면에는 광장에서, 집에서, 식당에서 같은 선거 결과를 동시에 보고 있는 수백만 한국인들이 나타났어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었죠. 모두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가 되어 있었답니다. 회의장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단결의 모습이에요.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요. 서로를 걱정하기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시출리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이너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고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답니다. 우스티아조차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숨기려고 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들이 힘과 단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걸 보여줬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에게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의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머릿속이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설명해야 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1950년대 전쟁 중 한국 가족들의 사진이었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버지들도 있었죠. 자신들도 먹을 게 겨우 있는데도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의 역사에서 나와요, 말했어요. 이 사진들은 한국 전쟁 때 찍힌 거예요. 수백만 한국 가족들이 집을 빨리 떠나야 했어요. 서로를 돌보며 살아남았답니다. 사진들이 강렬했어요. 사람들 얼굴에서 의지가 보였거든요. 최악의 시간에도 서로를 도우고 있었답니다. 다시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1997년 신문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거의 파산할 뻔했을 때입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사진들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수집소에 길게 늘어선 한국 사람들의 줄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금 결혼 반지를 빼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들이 보석을 기부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작은 저축을 내놓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나라를 구하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기여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살리려고 가장 소중한 소유물들을 기부했어요. 사랑을 의미하는 결혼 반지를 말이에요. 대대로 내려온 가족 보석들도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내놓았답니다. 회의장 안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었어요. 감동받은 것 같았답니다. 몇몇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잘 협력할 수 있는 이유예요. 서로를 돌봐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잠시 멈추고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바라봤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과 정확히 똑같이 생각했어요. 큰 나라가 자동으로 작은 나라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강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작은 곳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개인적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었어요. 한국이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회의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려 깊고 겸손해 보였거든요. 시출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표정이 화난 것에서 존경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이즈미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방어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이너는 메모하기를 그만두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답니다. 레이첼의 친근한 미소가 돌아왔는데 이제 더 따뜻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심지어 진지한 우스티아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았답니다. 마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경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젊은 세이드는 이 새로운 발견에 흥분해서 거의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모든 나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계속했답니다. 한국의 놀라운 단결력은 위기를 아주 잘 처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전 과제도 있죠.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청중을 직접 마주봤어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나라를 크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와 공동의 미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로 판단해야 해요. 회의장 안이 박수로 터졌어요. 하지만 정중하고 전문적인 박수가 아니었답니다. 진짜 감사의 박수였어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치는 박수였죠. 박수가 잦아들자 저 자신도 놀라는 발표를 했어요. 저 직접 한국을 방문할 거예요. 이 놀라운 단결력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협력 능력을 키웠는지 더 배우고 싶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방을 싸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 대해 질문을 했답니다. 자신들이 배운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눴어요. 시출리가 다가와서 한국의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즈미는 한국의 위기 관리 방식이 궁금하다고 했답니다. 하이너는 한국의 비상 대응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 했어요. 하루 시작할 때 한국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작은 반도 국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흥분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회의장 건물을 나오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먼저 저에게 제 마음을 바꾸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였답니다. 어떤 나라가 중요한지 아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브뤼셀에 왔었어요. 제가 가장 무시했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걸 알고 브뤼셀을 떠났답니다. 그날부터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답니다. 그 회의장에 있던 다른 8명도 저와 함께 한국이 세상에 주는 놀라운 선물에 대해 알리는 일에 동참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